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혼자 콘텐츠를 좀 준비해 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지난번에 구입한 캐논 카메라는 잘 사용을 해보고 있고, 아무래도 리코와 그 다음에 캐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틈틈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저희 계정이나 아니면 책방 계정 통해서도 계속 그 카메라들을 사용한 사진들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해 보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과연 책방 운영자로서 뭐 하느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지라는 걸 곰곰이 좀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서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하루하루 계속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삶을 계속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뭔가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루하루 기획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약간 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일들이 좀 드물기도 합니다.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책방 사장이 뭐가 바빠? 그냥 책 팔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책방만 해서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조차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책방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 책방을 계속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6월부터 7월 동안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책방들을 소개하는 책자에 포토그래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 30군데 촬영을 했었고, 이미 최근에 한번 그 취재한 책방 중에 한 곳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다시 재촬영이 있어서 그거 일까지 끝내고 나니까 이제 그거는 업무가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8월 말에는 여러분 군산 북표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너무나도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올해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로 항상 신청은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래 하긴 했지만 각자 페어의 성향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붙어가지고 다녀왔고, 여느 페어보다 저희 책들의 판매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해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 막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그 카메라를 들고 차에서 이삼 작가님이랑 같이 가는데, 이삼 작가님이 막 우리 이거 찍어보자 해서 막 찍어줬는데 그 차에서 찍은 게 끝이었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맞다, 그거 찍기로 했는데 둘 다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에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라면, 근데 아마 북다마스 예진 대표님이랑 퍼블셔스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퍼블셔스 테이블에 대한 영상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도서관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방 운영에 적지 않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는 해공도서관에 가서 강동구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나만의 책 만들기 워크샵을 10주 수업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영등포 쪽에 대림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대림도서관에 가서 손으로 만드는 책, 그런 거 있잖아요. 진이라고 하거든요. 가벼운 책들. 그래서 그 진 만들기 워크샵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방 근무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저도 계속 책방을 봐야 이제 책방의 감각도 있고, 또 이제 그 운영 유지비를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방 근무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 이게 책방이 피드에 올려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메시지도 보내주시기는 했었는데요. 주말 매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평일 잘 안 되는 날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조바심, 두려움, 불안감, 온갖 비교적 제가 걱정이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5시에 깨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그 현경 작가님, 원그레이 앤 블루의 김현경 작가님이랑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럼 자체적인 상품군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책방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는 거를 해보자 해서 티셔츠를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뉴발란스나 뭐 이런 약간 스포츠웨어에서 만드는 티셔츠 같은 느낌처럼 아마 저희 책방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좀 예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원단도 다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한 달 이내 반팔을 할 겁니다. 후드를 하려고 했지만 단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팔로 워밍업으로, 우리가 추워도 안에 입잖아요. 집에서 입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티셔츠 제작 관련해서 미팅도 또 하고 있고 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월 1, 2, 3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북마켓, 키타가 가야 플리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아시아 북마켓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저는 2019년에 처음 참가를 해봤었고, 보통 이 행사는 주최 측에서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19년에 나갔을 때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물리적으로 책이 많이 팔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관람객분들도 이 페어를 되게 즐겨주시는 분위기고, 참여하는 제 입장에서도 뭔가 이 페어를 좀 즐기는 분위기? 그래서 1층에는 막 오사카 쪽, 간사이 쪽이 카레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카레 집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고, 막 2층에는 막 헤어 해주시는 분도 나와서 직접 헤어도 하시고, 뭔가 오사카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각자의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각자의 활동을, 각자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1, 2층에서 있고, 3층에서는 이제 저희 책방처럼 뭐 대만이라던가 아니면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또 일본, 여러 중국, 그래서 그 아시아 각국에서 책방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출판을 하는 팀들이 모여서 일시적인 페어를 열게 되죠. 그래서 11월 3일이 그 일본의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토, 일, 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갔던 기억들 가지고 좀 재미있게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간 김에 교토도 가보고요.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힘을 들이고 있고 가장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겠죠. 저희가 그 국립중앙 도서관, 때로는 국립중앙 박물관이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국립중앙 도서관, 고속터미널 쪽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214팀이 좀 참여를 하고, 그
그리고 부대 프로그램으로도 한 2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연장이 꽤 많거든요. 뭐 대강의실, 중강의실, 세미나실. 그래서 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되게 세상에선 꼭 필요한 목소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걸 이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낭독회, 작가님들이 오셔서 각자의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작가님들이 직접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모아다가 오디오북을 듣는 섹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독서가의 취향인가? 라는 약간 설문지도 북다마스의 김예진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마 세팅이 되면 앱을 저희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통해서 저희가 다 하는 방법들 안내 드릴 거거든요. 프로그램들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아마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너무나도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의 카톡방이 뭐 크리스님, 디자인 하시는 크리스님 비롯해가지고 예진 대표님, 그 다음에 시절의 오종길 대표님, 저까지 포함해서 계속 각자의 업무를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10월이라고 해서 뭐 한두 달 정도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마켓 자체가 사실은 적기도 하고, 저희처럼 약간 큰 규모의 행사가 1년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야 제작자분들도 힘을 얻고, 또 관람객분들도 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소개를 근황을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희삼 작가님께 막 자꾸 인터뷰하자고 꼬시고 있는데 이 너의 인사라는 그림책을 저희가 텀블벅을 시작을 했어요.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반려동물을 뭐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희삼 작가님에게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꼭 반려동물로 국한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친구, 어떤 가족보다도 되게 친밀한 존재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는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쳐요. 저도 작년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고, 가장 오래 살았던 친구는 이제 2019년에 떠난 친구인데, 근데 이 책을 그 초안이라고 죠. 초고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2021년도 하반기 일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가님께 이걸로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무려 4년이 걸렸죠. 예, 그래서 왜냐면 작가님도 계속 단행본 작업하시고 그림책 작가로서 다른 출판사들과 책을 계속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에게 시간이 할애가 돼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 텀블벅 후원자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서 좀 걱정도 되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11월 달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또 부표가 있어요.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투명 파일이라던가
유리컵이라던가 파우치라던가 뭐 책갈피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텀블벅 통해서만 만나실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물론 그 주문 수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몇 개가 더 생산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딱 텀블벅을 위해서만 만들어 본다라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의 인사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거의 1년 반 만에 텀블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스토리지 유튜브도 계속 꾸준히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퍼블리세이블을 앞두고 퍼블리세이블에 참가하는 작가님들과 컨택을 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제도서전 기념으로 했던 것처럼. 근데 아직 요거에 대한 걸 계획을 못 짜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 12월 달에는 도쿄 아트오피아를 갑니다. 도쿄 아트오피아는 저희가 2014년에 참가하고 11년 만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12월 크리스마스 전주에 펼쳐지는 페어일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1주차하고 2주차에 걸쳐서 도쿄 아트오피아가 진행되는데 저희는 2주차에 선정이 돼가지고 2주차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책들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너의 인사는 그냥 간단하게 일본어, 그냥 막 글이 아주 많진 않거든요. 물론 뒤에 이제 편집글이 있어요. 편집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본 독자분들도 이 책을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게 그것도 준비해서 가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 책까지 신간을 내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수신 작가님의 신간을 7월 달에 냈으니까 이게 아마 올해의 마지막 신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책방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아까 또 반복되지만 원그레이 앤 블루의 김연경 작가님이자 대표님과 얘기하다가 우리 갖고 있는 책이 너무 많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너무 많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책방 소식을 보는 분들께 이 중고 책들을 꾸러미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무작위로, 물론 이제 설문지를 받습니다. 뭐 생각이 많아지는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이드 안에서 저희가 책 꾸러미를 챙겨서 9월 26일 날, 예정이 9월 26일일 거예요. 그래서 9월 26일 날 둘이 모여서 이제 책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게 막 반응이 뜨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책꾸러미는 그래도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고 좀 열심히 준비해 볼 예정이고, 그다음 문화역 284가 곧 100주년이래요. 곧 100주년인데 기념 전시가 열려요. 9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희가 고른 20권의 책을 전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와 책방 해서 총 5개 팀이 한 부스씩 맡아서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하는 책들을 문화일팔사에서 보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도 안 했었는데 만나실 수 있는 기회니까, 또 해방촌 후암동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서울역에서 저희가 고른 책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게 주저리 오늘 어떤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지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었고, 아마 여기에 누락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래서 엊그저께는 해공도서관으로 수업을 하러 가면서 머릿속이 진짜 복잡한 거예요. 신간에 대한 이제 인쇄소와 이제 금비 PMP라는 인쇄소와 같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 진짜 친절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근데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리세이블 관련된 거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뭐 티셔츠 미팅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제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책꾸러미라던가 아니면 너의 인사, 텀블벅, 그리고 티셔츠 제작, 그리고 저희 스토리지 부겐필름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항상 저희가 준비한 책들을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꼭 많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스몰 포켓도 있죠, 여러분. 저희 이제 팟캐스트, 그 태재 작가님과 같이 하는 팟캐스트인데 그거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러 갈 예정인데 재미있게 오늘도 봐주셨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지루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편집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이렇게 딱 하고 중간에 막 뭐 차 내리는 영상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다시 또 다른 이야기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언젠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